이번 시간에는 녹색 식생활을 위한 식품 정보 익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에서 59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각종 식품 정보를 익혀 녹색 식생활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에 있듯이 우유를 우리가 흔히 먹는 200ml 우유를 그 영양 성분 표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라는 것은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일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모두가 해당되겠죠. 열량은 일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열량입니다. 탄수화물 4g당 4칼로리, 단백질 4칼로리, 지방 9칼로리를 합산해가지고 들어있는 그 열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섭취 열량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2.2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변질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튀김류에 많이 들어있죠. 칼슘은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슘 강화와 같은 강조 표시를 한 경우는 일회 제공량당 칼슘 함량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는 식품 일회 제공량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 함량이 영양소 기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탄수화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은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당류는 열량 2000칼로리일 때 5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또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없는 거. 열량이 있고요. 그리고 당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해당되죠. 이유는 열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섭취 기준이 다르고 당류와 트랜스 지방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준치가 퍼센트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활동 내용으로서 내가 먹은 식품 중에 영양성분 조사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별 3가지 종류의 과자 봉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각자 가져오든지 여의치 않으면 모든 별로 3종류 이상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성분 표시를 읽으면서 일회 제공량당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그리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보고 평가하여 어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영양소를 유의해서 비슷한 식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체중 감량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열량, 지방,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비슷한 식품 중에서 이들의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죠. 우리가 늘 이런 식품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축산물 인증이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농약 인증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12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에 주어지고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는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에 주어집니다. 이런 마크가 붙어있는 식품을 우리가 애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라벨링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옛날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이란 말을 많이 써왔죠. 정부에서 생산자 공장에 공급을 해주면은 생산자는 저탄소 상품을 소비자한테 팝니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CO2 저탄소 상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몇 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마크 인증 부여를 해줍니다. 이런 것은 그 저탄소 상품 마크로서 처음 생산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라는 그런 것을 인증해주는 그런 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부여를 받게 되고요.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가 많이 사게 되면 그 소비자도 그린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최대 5%까지 포인트가 적립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품 이력 추적제 인증 마크가 있어요. 농산물 이력 추적제가 있고 수산물 이력 추적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식품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마크가 붙어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애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하스라고 해서 Life 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해서 이거에 그 첫 글자를 따서 로하스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으로서 친환경적 사회적 공헌 상품으로 제품의 건강 지향성, 환경성, 안정성, 사회 책임성 항목을 통과한 상품에 주어지고요.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여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주쌀, 충주사과, 행성 한우 고기, 보성 녹차, 해남 겨울 배추 등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죠. 전통식품 마크. 이것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GAP가 있고요. 햇섭이 있고요. KS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